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전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답변하세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 영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지 마세요. 김승훈 간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 한동수 참고인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를 좀 준비하면서 검찰의 그 감찰 기능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계셨나요? 네. 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찰 방해한 혐의로 징계 절차가 있었고 1심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가 감찰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4월 2일 한동수 감찰부장이시죠?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한된 시간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채널A 사건과 한동훈 전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사이에 어떤 계속되는 소통 아니면 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고 감찰을 갖다가 인권부 네. 인권위에다 옮기라고 했던가 아니면 좀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감찰 방해로 감찰을 방해받은 거죠. 제가 피해자이죠.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형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판사 사찰, 네.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 DB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그 감찰의 대상이었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굉장히 재판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유들 사법농단에서 수집된 수사에 수집된 자료들이 거기에 활용됐고 이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실명 나중에 처리된 밝혀질 겁니다. 처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실명 처리된 저도 그 자료를 21대 국회에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법원에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참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적은 게 있었습니까? 네. 본인은 없었고 아는 지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자료가 무슨 친족 관계 영장 신문 과정에서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신문에 안 나왔다는 등 아주 내밀한 정보. 고발 사주도 감찰을 하셨나요? 그렇죠. 고발 사주의 사건의 핵심은 2월 17일 날 뉴스타파 굉장히 신뢰와 신뢰도를 제가 높게 보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을 보도를 했고 3월 31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채널A 사건이 보도가 됐죠. 그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총선에 임박한 그 사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분들 작성을 해서 그 현재 있는 그 여당에 전달이 된 그런 사건이죠. 이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감찰을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사주 손중성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1년에 선고가 됐고 이번 주에 아마 항소심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네, 저는 그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 한동훈 현재 정치인이죠. 그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분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검찰의 특수한 경험칙들은 조직에 있어본 사람 손중성 검사 개인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 1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 여야에 계시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금 그 징계에 대한 행정 사건이 1심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절차가 좀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 네, 그게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정을 절차에 관한 해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되게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징계 문제는 기본적인 범죄이고 또 관련돼서 상고도 안 했고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이고 검사징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저도 지금 이제 감찰 방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또 백혜령 경정에 대한 마약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검찰의 감찰 강화에 대해서 혹시 뭐 체험하시는 분으로서 얘기를 해주시죠. 저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부여된지 모르겠습니다. 진술해도 될까요? 네, 1분간 하세요. 뭐 감찰 기능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고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1분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네. 거기에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자료 네네.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해 네, 주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안동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자, 저기 위원장님 제가 기회가 없어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분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코프 온의 핸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ead without hands죠. 그러니까 검찰의 독일의 검찰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죠. 물적 시설도 존재하죠. 그걸 아까 뭐 수사권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독일 검찰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물적 장비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 기록도 공개하면서 사건들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전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자, 저기 유상범 간사님 질의권이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네, 이 자리를 됐어요. 검찰 개혁을 자, 어떤 저지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부과합니다. 참고인님, 네, 들어가시고 박수 치지 마시고요. 자, 위원장도 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답변하세요.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그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가 뭐 네, 깡패죠. 선택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예.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깡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사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신출귀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검사로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예.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모든 국민은 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국민, 모든 장모,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명품백을 받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제가 없죠. 예.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거나 하면 국고 횡령이라고까지 주장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깜빡 잊고 신고를 못했고 반납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락가락한 입장,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할 기관이 검찰인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못하고 있어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어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요.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네, 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네 하지만 저는 오브 더 검찰, 바이 더 검찰, 포 더 검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의 신여라는 흑역사도 있었고 또 검찰만을 위한 검찰을 위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사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안 받았으면 그거 사줬어야 돼요. 그럼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익을 본 거예요. 그것도 뇌물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이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얻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구체적 사건과 연결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다희 씨 사건 관련해서요. 전 남편이 월급을 받은 게 뇌물이래요. 그리고 문다희 씨한테 용돈을 몇 번 줬나 봐요. 그걸 이제 안 주게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300만 원 받은 게 뇌물죄로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해야 돼요. 같은 논리라면. 자, 이렇게 모순의 모순, 이중잣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사하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검찰의 밥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